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항목이라고도 합니다. 항목, 계정 과목.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부채 나오죠? 예, 맨 밑에 보면 부채 항목. 외상 매입금부터 해서 옆으로 가면 맨 밑에 이연법인세 부채까지. 이게 다 부채예요. 그럼 얘네들은 안 좋은 거예요. 기업이 앞으로 자산으로 갚아야 될 것들이에요. 예. 자, 이거 페이지 24쪽이죠. 24쪽.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10번 읽으셔야 돼요.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읽어보고 어떻게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자, 지급어음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약속어음 준 거예요. 약속어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을 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합쳐서 매입채무 그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매입채무. 그 다음 미지급금. 이거 아직 지급 안 한 거죠.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상매입금하고 비교해서 하셔야 돼요. 외상매입금도 외상이고요. 미지급금도 이것도 외상이에요. 근데 얘는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고 얘는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산 거예요.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외상매입금 그러면 안 돼요. 미지급금. 건물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차량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입금. 이거는 빌린 돈, 꾼 돈. 선수금, 계약금. 계약금 받은 거죠. 계약금 받았을 때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약금 받은 거야. 선수금. 상품권이라는 건 부채입니다. 상품권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자산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것은요, 예수는 받아놓는 거예요.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여러 가지를 공제합니다. 소득세, 사대보험 또는 조합비 등등을 공제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대신 납부해 주잖아요. 이런 걸 다 예수금 그럽니다.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자, 그다음 사채도 부채죠.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가 요겁니다. 추정부채. 써놓으세요. 추정부채라고 합니다. 자, 이연법인세 부채. 이것도 부채.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입니다. 자본이란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자산합계에서 뭘 뺀다고요? 부채합계. 차감한 자녀 지분.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녀 지분. 자녀라는 말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식으로 따지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네 꼴 자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남줄 거를 빼면 남는 게 다 내 돈이죠. 이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순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순자산. 순자산이란 부채, 남의 거 줄 거 빼고 나머지가 다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의 분류. 자본의 분류는 어렵습니다.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납입자본,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납입자본, 그 다음에 기타 자본 구성요소, 기타 자본 구성요소,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려워요. 자본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에서도 자본은 그냥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어려우니까. 자,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자본,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그냥 통틀어서 기초에서는 이거를 그냥 자본금 그리고 잉여금 이렇게 얘기를 해. 자본금과 잉여금. 자본금하고 잉여라는 말은 뭐야? 잉여. 잉여라는 얘기는 남은 돈이죠. 남아있는 돈.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은 이거랑 같다.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이에요. 수익이란 얘기죠. 수익은 뭐가 수익이냐?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을 드렸죠? 예, 수익은 뭐냐? 수익은 이거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번 거죠. 그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 말이 중요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 원인.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되는 요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의 증가 원인은 여기 보면 되죠. 요 식을 잘 보세요. 식을 보면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은 어딨냐 이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꼴 자본이잖아요. 이때 이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어딨냐 이거죠.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가만히 있으면 자본은 증가하죠. 그죠? 자산은 감소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니까. 자, 다음 부채.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부채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자본은 어떻게 될까? 자본은 감소하겠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 자본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은 두 개예요. 누구입니까?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은 얘하고 얘죠. 요거 증가죠? 증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그냥 막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때 수익이 발생한다.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이 두 개 있어요. 요거랑 요거. 그죠? 뭐예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얘는 비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자산 부채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수익이 크면 이때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순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비용이 크면 이때는 순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인해서 수익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 수익의 분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냥 크게 매출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매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출 수익은 주된 수익이에요. 주된 수입.
자, 번데기 장사가 뭘 팔아요? 번데기. 그럼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팔아서 생기는 수익이 매출 수익이죠. 그죠? 주된 수입은. 자, 우리 회사가 임대업을 경영하는 회사다. 그러면 임대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주된 수입원이 뭘까? 그렇죠.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 수익이 되겠죠. 그게 주된 수입이야.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주된 수익이 뭘까? 은행 입장에서는 주된 수입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여기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수익이죠. 그런 걸 주된 수익 그래. 우리 학원 입장에서 주된 수익은 뭘까요? 학원 입장에서 주된 수입원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수강료 수입원이 주된 수입원. 그걸 매출 수익 그래요. 이 외의 수익은 기타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 수익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수익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름이야, 이름. 수익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계정 과목. 자, 수익의 계정 과목은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30쪽이네요. 30쪽. 자, 30쪽에 그게 박스 있죠? 수익의 항목, 매출 수익, 상품 매출이익 이런 것들이 수익의 항목이에요. 예, 페이지 30쪽. 이것도 여러분들이 10번 읽으셔야 돼.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읽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수익의 항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크게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크게 없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맨 밑에 보면 임대료라고 있잖아요.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집세를 받았을 때 임대료.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뒤에 보면 익자가 붙었잖아요. 맨 끝에 익자. 그죠? 익자가 다 붙어. 이게 대부분 다 익자가 붙은 게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은. 아셨죠? 무슨 익. 무슨 익. 이익, 수익, 차익, 익자가 붙으면 전부 다 수익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처분이익. 자, 거기 잠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똑같은데 평가이익이 있죠. 처분이익 밑줄 치고 평가이익 밑줄 쳐볼까요? 처분이익과 평가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냐? 처분이익은 팔아서 생긴 이익이에요. 100원짜리를 내가 100원에 주고 사서 120원에 팔았다. 그럼 20원이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평가이익은 뭐냐? 평가이익은 파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보니까 120원이다. 팔았어요?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지만 20원만큼 어떻게? 자산의 가치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 20원은 평가이익. 그래서 평가이익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유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유손익.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 걸 평가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란 수익의 반대 개념이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원인.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 누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죠. 자산의 감소와 또 있어요. 부채의 증가. 요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비용의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비용의 분류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알고 가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성격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능별로 할 수도 있어요. 성격별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성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격별이고, 기능별이라는 것은 유사한 기능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유사한 기능. 예를 들어서 물류비. 그럼 물류비 그러면 물류비가 하나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물류비, 관리비, 그죠? 마케팅비, 등등, 기타 비용,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게
기능별 분류법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은 다 성격별로 현재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초에서 나갈 때는 다 성격별로 배우고요. 기능별로는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용의 항목. 이것도 이름이죠. 예. 이걸 개정 과목 그러죠? 다 개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이 비용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어디 보시면 31쪽이에요. 31쪽. 31쪽에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자, 31쪽에 보면 비용 항목, 맨 위에 매출원가라고 나왔나요? 여기다가요, 가로 열고 하나 써놔요. 매출원가 옆에다가 가로 열고 기능별. 그게 얘만 기능별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격별이야.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에서만 나타나. 성격별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기능별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쭉 읽어보고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맨 위에 보면 임차료 있죠? 임차료는 집세를 지급했을 때, 그죠? 급여, 월급을 지급했을 때,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잡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통신비, 통신비는 전화요금, 전보요금 그런 걸 얘기합니다. 수도강열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세금과 공과, 세금이죠. 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예, 공과금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험료, 예, 보험료는 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납부했을 때, 광고선전비, 그 다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가상각비 그럽니다. 자, 손상차손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앞으로 교재 앞으로 넘어가서요. 어디를 볼 거냐면 26쪽입니다. 26쪽에 문제를 한두 문제를 좀 풀고 갈게요. 26쪽에 보면 예, 문제 1번. 다음 개정 과목 중 자산은 A, 부채는 P, 자본은 K라고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현금 밑으로 봅니다. 현금 자산이죠. 건물도 자산, 단기차입금은 부채, 외상매출금은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당좌예금은 자산, 미수금은 자산. 그러니까 자산은 그냥 자라고만 써요. 자, 자부자. 자, 미지급금은 부채. 그 다음 상품, 자산, 대여금, 자산, 빌려준 돈, 자본금은 자본.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뺀 거죠. 자본. 비품, 자산, 기계장치, 자산, 선급금, 자산,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이에요. 받으러 자산, 지급원, 부채. 지급원 부채입니다. 토지, 자산, 소모품, 자산, 선급비용. 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자산이야. 선급금,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선급비용. 선급이라는 말 들어가면 다 자산이에요. 그 다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것도 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했을 때 쓰는 이름을 뭐라 그랬죠? 아까? 예수금이라 그랬죠? 예수금. 예수금.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3번입니다. 자,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 자녀 지분 어디 있습니까? 자녀 지분 여기 있네요.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 뭐예요? 자본 항목이죠? 예, 그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은 좀 이따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시 또 뒤로 넘어가서 33쪽입니다. 33쪽에 자, 33쪽에 7번입니다. 7번에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라 했어요. 수익구. 수익은 수, 비용은 비 이렇게 쓰겠습니다. 매출은 수익입니다. 이자 비용은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 처분 손실은 비용, 임대료 수익, 임차료 비용, 잡이익, 익자 들어가는 건 다 수익이에요. 매출 원가, 얘는 비용이죠. 보험료 비용, 운반비 비용, 급여도 비용, 잡비 비용, 잡손실 비용, 세금과 공과
비용, 소모품비, 비용, 수도강렬비, 비용, 배당금 수익, 이건 수익이죠. 그 다음 광고 선전비, 비용, 그 다음에 쭉 가서 평가 이익, 이건 수익이죠.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8번도 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손익계산서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자산부채만 들어가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표시될 수 없는 거는 자산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선수수익, 이거는 부채예요. 선수는 부채입니다. 그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